행정소송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원고 적격, 피고 적격, 소의 이익, 대상 적격, 기간, 전심, 관할. 이거 갖고 여러분들은 계속 학습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필기하지 피실 필요 없어요. 어차피 책 내용이 다 그거니까. 법원에서 일단은 내가 소장을 접수를 했을 때 이거부터 봅니다. 이거부터 보고 싸울 만한 깜냥이 되네 라고 하게 되면 본안에서 나와요. 그 본안에서 들어가서는 얘가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, 그래 뭔가 사실관계를 내가 잘못 파악을 해서 처분을 한 게 맞는지, 그거에 대해서 놓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는 본안 전 판단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형식상의 기재 내용이 올바른지, 네가 싸울 만한 자격이 있는 애인지, 개중에 판례는 이런 것도 있죠. 도롱뇽이 와서 나 환경 파괴 입어 라고 하는 거는 네가 뭔데 나와서 싸우니, 이렇게 되는 거죠. 원고 적격이 없는 거죠. 피고 적격은 뭡니까? 나한테 처분을 한 저 상대방을 지정을 잘 했냐라는 거죠. 피고 적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처분에서 과세관청의 이름이 나왔을 때 얘 잘 지정했니, 그겁니다. 마음 같아서는 다 잘 지정할 것 같아. 하지만 판례를 보면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지정을 했는지, 행정청이겠죠. 상대방을 잘 지정을 했는지. 소의 이익은 내가 이걸 싸워가지고 이길 만한 실익이 있냐, 그거 갖고 하는 겁니다. 내가 싸워서 이길 실익이 없어요.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데 뭐 건물을 철거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미 건물을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. 대집행이라고 하거든요. 이미 행정처에서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 건물을 밀어버린 거예요. 근데 이제 와서 야 건물 철거하라는 그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게 되면 너 그거 싸워서 뭐 할래? 내가 건물 다시 지어줄까? 이렇게 나오겠죠.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소액이 있는지 그 부분도 판례로 여러분들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. 이거는 개별 케이스가 없어요. 대상은 처분이라는 겁니다. 이거 갖고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건데, 처분이라는 거는 행정청에서 나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처분이라고 해요. 근데 개 중에는 그게 싸울 만한 처분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. 그거를 식별해내라는 게 문제로 판례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조문은 몇 개 안 되는데 결국은 조문에 들러붙던 판례들이 많아가지고 골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어요.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인 거다라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행정청에서 그냥 사실행위야. 행정조사를 나오겠대. 야, 너 세금 신고 좀 이상하게 했는데? 나 좀 조사 좀 해봐야 되겠는데? 라고 나오는 거 내가 조사 거부할 수 있을까? 그게 과연 처분일까? 그런 부분들이 이 대상에서 다루는 겁니다. 기간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간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. 어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며칠? 아니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는데, 그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내가 너한테 빌린 돈 있고 내가 갚을 돈이 있는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해요. 근데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1년이라고 이렇게 짧게 정한 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입니다. 어떤 행정처분이 이제 행정작용을 하는데 갑자기 뒤늦게 와가지고 3년 뒤에 와가지고 나 그거 싫은데요 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총체적 난국이겠어요. 국가 예산이란 게 있는데 어차피 다 국가에 내는 돈이잖아요. 막 돈 내놓으면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, 기간의 시작점을 언제로 잡을 거냐, 그게 기산점이라는 거고, 이 기산점을 놓고 내가 시효를 제기를 잘 한 거냐 안 한 거냐라는 것도 우리가 판례를 통해서 케이스 스터디로 학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. 문제는 거기서 출제가 되니까. 전심은 행정소송이라는 거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. 행정심판은 약간 행정소송은 결국은 법원 가서 싸우는 건데, 행정심판은 약간 쇼당을 보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. 약간 내가 이거 좀 너무 투머치야. 근데 어떻게 위법하진 않아. 근데 뭔가 부당해. 나 너무 힘들어. 살기 너무 척박하고 힘든데 갑자기 나한테 돌연 얼마를 내놓으래. 그래, 나 잘못한 거 알겠는데 이건 나한테 투머치인데? 라고 해서 조금 약간 조율과 이런 거를 하는 걸 행정심판이라고 해요. 예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전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들과 아닌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전심 절차를 거쳤을 때 문제점은 뭐가 되냐면,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면 행정심판의 결과가 재결서라는 거예요. 행정소송의 결과물은 판결문이겠죠. 심판의 결과물은 재결서입니다. 내가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또 며칠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. 그것 때문에 전심 절차 거쳤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.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. 아닌 것들이 더 많아요. 관할은 법원이죠. 어느 법원에 제기하냐. 내가 광주에 있는
내 땅 때문에 재산세가 나왔는데 돌연 부산에다가 제기를 하면 안 되겠죠. 그런 것들이 관할 법안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소장에 이런 것들 다 기재를 해요. 앞장에 다 기재를 해요.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내가 왜 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게 얼마나 나한테 부당하고 이게 위법한 건지를 뒷장에 가서 막 쓰죠. 뒷장에 막 20몇 장이 돼. 근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20몇 장 다 봤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제소기간 지났어. 그러면은 판사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뻘짓한 거잖아요.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래 너 왁구가 잡혔네 하게 되면 이제 본안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.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행정소송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은 이건 거고 이걸 넘어갔냐 이 허들을 넘어가면 이제 그래 너의 주장이 맞는지 행정청이 정말 위법하게 한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안 가서 판단하는데 주로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.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. 여러분들께서 세무서를 준비하신다면 당연히 조세에 관한 게 많이 나오겠고 그렇다면 그랬을 때 내가 기간은 제대로 삼은 건지 또 조세 부과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 내라 했다가 10,000원 내라고 했으면 내가 뭐 갖고 싸워야 되는 건지 난 진짜 10원 한 장 내고 싶지도 않은데 그랬을 때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행정소송법을 그래서 배우시는 것 같아요. 당연히 행정소송 가실 일도 없으시겠죠. 잘하시면 안 가죠. 이거 왜 갑니까? 근데 어쨌든 우린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대충 이런 구조이다. 행정소송이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